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대학병원 교수예요. 오늘은 고려대 심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조지아주 케네소대 최연소 교수로 일하고 계신 정경은 교수님과 함께 과학적 학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간 인지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해 말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왜 배꼽탈을 쓰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0년간 인지과학자들이 밝혀낸 과학적으로 효과적인 공부법을 모아 100년 공부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00년 공부법, 줄여서 백공, 그래서 배꼽탈을 써봤습니다. 인지 과학자들이 지난 100년간 공부 잘하는 법을 연구해왔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죠? 배꼽탈을 쓰고서라도 연수남님 채널에 나와 과학적 공부법을 소개하려는 학자들이 많지 않아서겠죠? 공부 잘하는 법에 관한 연구는 여기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여러분께 과학적으로 공부 잘하는 법을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유튜브에 과학적 학습법 정경훈 이렇게 쳐보시면 제 채널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인지 그 순서부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100년 공부법의 핵심을 실제로 실천할 경우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 효과를 보여주는 실제 실험 데이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년 공부법의 핵심 개념인 아웃풋 학습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우리의 학습 속에 가능한 한 많이 집어넣기 위한 구체적 실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 공부법의 효과를 실제 실험을 통해 입증한 데이터가 있으시다고요? 네, 우선 고등학교 데이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미국 엘라바마주의 한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께서 제게 사용을 허락해 주신 데이터인데요. 표의 왼편에는 총 25명의 학생을 나타내는 번호가 있고요. 각 줄의 오른편에는 학생 개개인이 치른 3번의 시험 성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맨 밑을 보시면 이반 전체의 평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반의 시험 1에서의 평균 성적은 66.9점이었습니다. 근데 시험 2로 가면서 89.2점으로 22.3%나 성적 향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시험 3의 평균은 95.6점까지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선생님이신 로렌조 폴스터 선생님께서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과학적 학습법을 시험 1 후에 학생들에게 소개하셨는데요. 학기 초부터 과학적 공부법을 소개해봤자 학생들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책에 담아두었습니다. 교수님 책 100년 공부법에 나온 방법들이 분명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100년 공부법의 핵심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00년 공부법은 한마디로 말해 아웃풋 학습법입니다. 연수남님께서도 이미 타이핑 공부법, 메타인지 학습법, 스피드 패스 공부법 영상에서 소개하신 것처럼 학습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웃풋이죠. 100년 공부법도 이 아웃풋을 중시하는 학습법입니다. 특히 두 가지 형태의 아웃풋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제풀이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이 두 가지의 아웃풋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머릿속에 들어간 정보를 머리 밖으로 꺼내는 아웃풋을 주기적으로 한 경우 머릿속의 내용을 집어넣기만 한 경우보다 훨씬 성적이 높다는 것이 인지과학자들의 수많은 연구가 밝혀낸 결과입니다. 아웃풋 주기는 현재로부터 시험을 볼 때까지의 남은 시간을 10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되는데요. 가령 오늘 시점으로부터 100일 뒤의 시험이다. 그러면 10일마다 모의고사를 통해 스스로를 테스트하시거나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여러분이 하시는 공부 시간 전체를 100%라고 할 때 여러분의 공부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반면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공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모의고사, 개념이나 문제풀이 과정을 선생님처럼 가르치기. 제가 강연에서 청중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공부는 인풋 7, 아웃풋 3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풀이를 하실 때 책이나 다른 참고자료 없이 정말 시험을 보듯 문제를 푸시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아웃풋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문제풀이에서 조금 벗어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문제풀이는 무언가를 배운 후에 같은 유형의 문제를 쭉 풀고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운 후에 그와 관련된 문제를 쭉 풀고 하는 식이죠. 그런데 그보다는 어떤 내용을 배운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을 시점에서 자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를 다른 아무런 참고자료 없이 끄집어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잊어버릴만 하면 테스트하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테스트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효과 높은 아웃풋 학습입니다. 이때 테스트보다 더 좋은 아웃풋은 실제로 사람에게 어떤 개념이나 문제풀이 과정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말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시험 한참 전이라도 능숙하게 하실 수 있다면 그 내용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바로 이 능숙한 설명은 공부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효과적인 아웃풋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학습 속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 흔히 말씀하시듯 7대3이 아니라 인풋 8, 아웃풋 2 혹은 인풋 9, 아웃풋 1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하는 공부 속에는 아웃풋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웃풋입니다. 여러분이 배워내야 할 학습 정보를 잘 배워냈는가는 결국 이 아웃풋 능력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 속에 인풋만 압도적으로 많고 아웃풋이 현저히 적다면 이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을 역전시켜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풋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도 아웃풋을 중시하는 학습법 책을 써내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학생들이 과학적 공부법을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현재 사용하는 공부법이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들이기만 한다면 분명 통하는 공부법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공부법을 찾기보다는 그저 열심히 더 많은 시간과 집중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가진 자신의 공부법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책을 쓴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100년 공부법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미국의 대학생들이 영단어 250자 정도 되는 글, A4 한 장 정도 되는 글이죠. 이런 글 2개를 공부를 했는데요. 한 글의 주제는 태양, 그리고 다른 글의 주제는 해달이었고 각각의 글 안에는 핵심 개념이 30개씩 들어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두 글을 모두 공부하되 각각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7분 동안 글을 읽고 그 다음 7분 동안 또 그 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한, 즉 인풋만 2번 하는 공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7분 동안 글을 읽고 그 다음 7분간은 아웃풋을 하는 공부 방식이었습니다. 즉 첫 인풋 후에는 자신이 방금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종이에 적어보게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의 글을 공부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 최종적으로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은 학습이 끝나고 5분 뒤 혹은 이틀 뒤 혹은 일주일 뒤에 빈 종이에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 모두를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검은색 그래프는 인풋 7분 후에 또 인풋 7분을 한 첫 번째 학습 방법의 기억 점수를 나타낼 것이고요. 이 밝은 회색은 인풋 7분 후에 아웃풋을 7분간 한 경우의 기억 점수를 나타낼 것입니다. 우선 학습 후 5분 만에 시험을 본 경우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습 직후에 시험을 본다면 그냥 인풋만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풋을 한 학생들이 인풋, 아웃풋을 한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이 학원에서 흔히 하시듯 뭘 배우고 혼자 잠깐 공부를 한 뒤에 집에 가기 위해 테스트를 봐야 하는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는 그 시간에 인풋을 또 한 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현실에서 그러하듯 학습을 하고 며칠 뒤, 가령 이틀 뒤 혹은 일주일 뒤에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시험을 보면 이 두 학습 방법의 시험 성적이 역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아웃풋을 해보았던 학생들의 성적이 그냥 인풋만 한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풋 위주의 학습은 일시적으로만 높은 기억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에 가서는 기억한 내용을 매우 많이 잊어버리는 학습법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레이스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 과정 속에서 아웃풋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백곰탈을 쓰고서라도 연순한님 채널에 나와 이 데이터를 소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풋 중심의 학습을 했던 우리의 선택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실험의 연구자들도 학생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추가로 던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일주일 후에 시험을 본다면 그 내용을 얼마나 기억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공부에 대한 메타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인풋 중심의 학습을 했던 학생들과 아웃풋을 포함한 학습을 했던 학생들 중 어느 쪽 학생들이 자신의 일주일 후 기억에 대해 보다 높은 자신감을 보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인풋만 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즉 인풋만 한 학생들은 실제로는 일주일이 지나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절반 이상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받았던 그 일주일 전 시점에서는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해 아웃풋을 한 학생들보다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 인풋만 한 학생들을 그 일주일 전 시점에서, 즉 이 질문을 했던 시점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 학생들이 보인 높은 자신감처럼 실제로도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웃풋을 한 학생들보다요. 그러니까 학습 직후에 학생들이 보인 자신감이 결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뇌가 우리의 합리적인 예상과는 반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자기한테 꺼낼 기회는 주지 않고 같은 내용만 반복하면 일시적으로 높은 자신감을 갖지만 실제로는 많은 내용을 까먹습니다. 반면 아웃풋을 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보다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직시하게 돼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지만 실제로는 아웃풋이 가져오는 어떤 신비한 원리에 의해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즉 아웃풋은 우리를 요란한 빈수레가 아닌 묵직하고 조용한 수레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인지과학자들이 지난 100년간 꾸준히 발견해온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께서 연수남님을 비롯해 다른 누군가로부터 아웃풋을 꼭 하셔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으셨어도 실제 행동으로까지는 옮기지 못하셨다면 사실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공부법이 여러분에게는 익숙하고 그 시점에서는 실제로 기억 효과도 높고 그래서 근거 있는 자신감까지 주는데 굳이 다른 공부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상을 접하신 여러분은 이제 좀 낯설고 불편하더라도 조금 다르게 공부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부법은 기억 효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집어넣어야만 조금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좌절감과 자책감을 불러오는 것이죠. 반면 과학적 공부법들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불편할 수 있어도 막상 해보시면 투자 시간 대비 학습 효과가 높아서 한번 쓰기 시작하시면 다시는 예전 방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수님이 언급하신 아웃풋 공부법을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공부법 및 공부 동기부여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옆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출간 즉시 자기개발 베스트셀러가 된 연수남의 첫 공부법 책 그리고 암기법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또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연수남 갓생 챌린지 카톡방은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니 고정 댓글란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